네,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슈 통해서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세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강중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 보세요. 엇갈리는 전망 속 이 건설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것인가,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그야말로 말 그대로입니다. 이 엇갈리고 있는 전망 속에서 건설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건설주가요, 두 분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어닝 쇼크였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것이다. 얘기만 무성합니다. 성적표로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번 달에 들어서 벌써 호황제가 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이라크 내전 위기로 또 수주를 어떻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지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씩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이 건설주의 눈앞에 닥친 호악재부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최근 건설주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일단 악재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라크 사태가 최근에 가장 큰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정부군과도 반군이 곳곳에서 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아, 만약에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또 악화될 경우에는 이 국내 건설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지난 1990년 걸프전 당시에 약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 상황 악화로 인해서 재정적 상황이 좀 나빠지고, 그리고 경제적 우려까지 좀 겹쳤던 중동업체들이 한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지급해야 할 그런 돈에 대해서 지급 불이행을 선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또 이 같은 상황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고요. 자, 하지만 건설주의 또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정부가 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정부가 임대소득과세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세제 혜택을 이들에게 좀 부여를 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LTV 그리고 DTI 등 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움직임이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완화책을 시사하면서 좀 이 같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수요층이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장벽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재, 악재를 모두 함께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이 호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지금 가장 기대감이 큰 부분이 경제 이 팀이 또 출범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전문가님도 들으셨겠지만 LTV, DTI 규제 완화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주택담보대출,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주택시장 회복에 중요한 건지 이 제도와 함께 그런 부분들 짚어주세요. 네, LTV라는 말은 결국 그 영어 약자인데 Loan to Value Ratio 이래갖고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해놨던 거죠,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50%고 지방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되는 집이면 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해놓은, 원래 이제 그 최경환 요번에 장관 내정자가, 부총리 내정자가 말하는 것은, 최근에 이러한 규제를 했던 것은 부동산 호황기에 너무나 가수요가 많게 되니까 대출로 인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한 건데, 지금 집값이, 그리고 또 혹시라도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집값 자체가 상당히 지금 하향 안정세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나치게 규제를 할 필요 없다. 이래갖고 이제 최근에 LTV 얘기가 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DTI는 역시 Debt to Incom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 대비 빚이 얼마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의 비율, 상환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0%, 기타 지역은 인천, 경기도, 수도권만 이게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50%로 묶어놓는데, 이거는 역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집을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갖고 이제 조금 부동산 규제를 했고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지 수도권의 뭐 다세대 연립, 미분양 주택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지만 이 자체 지금 그 한도 자체가 두 가지 다 한 50% 정도로 묶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왜냐? 지금 집값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질 염도도 그렇게 폭락할 위험도 없고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과열 양상도 아니니까 이제는 좀 이걸 풀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그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 방향은 일단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다 한들 지금 너무 죽어 있는 주택 경기가 뭐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조금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런 완화책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뭐 2주택, 3주택 최근에 주값이 조금 상승하는 기미가 있다가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하는 이유는 2주택, 3주택자 임대 과세 뭐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세가 되면 집 사는데 추가적으로 사는데 좀 유치로 들을 수 있는데 뭐 요거는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데 요거 수정 방안이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안 그러니까 재건축 하는데 초과 이익 되는 건 나라에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좀 폐지하겠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DTI, LTV를 제일 민감한 부분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교체되는 경제팀에서는 경기 부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 이거를 시장에다가 뭐라 그럴까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주택 구입 능력을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택시장 회복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시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건설주가 흔들렸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래서 이번 움직임 역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움직임 때마다 단기 모멘텀으로서만 좀 작용을 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그랬던 사례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을 보면 이제 지난 5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다주택자 과세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증시 개장하면서 건설업종 지수가 이제 한 2.9% 장중에 올랐다가 종가는 한 1.5% 올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뭐 크게 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단발성으로는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결국 건설주는 업황에 따라 주가 등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뭐 대내외 업황, 건설 업황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제 좀 단발성이었던 재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발성으로는 심리 회복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은 건설 업황 회복되느냐를 보고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는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8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과거에는 좀 주택이 불황기였지만 그때와는 또 환경이 다르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규제가 최종 문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은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과세 소득 시기를 유예하겠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 높이겠다. 네.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매 심리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폐지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건축하면은 사실 이게 초과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조합원들한테 주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겠다. 그러면은 최근에 전체 주택 수주 잔고 건설사들이 잔고 중에서 70% 이상, 거의 70%가 재건축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생각에는 DTI, LTV 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여력이 있고 근데 이러한 건설 규제 좀 완화책이 나오는 이유,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요번에 부총리 내장자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지금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중산층이 지금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조금 못 산다, 지금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집값을 높여준다면
사람들의 그 소비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대책이 뭐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 이것도 좋지만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강력한 의지고 실세 총리가 동장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의 경제를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대감을 이번에 좀 가져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시발점이 건설이라는 거는 특히 건설주한테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단발성보다는 조금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는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건설주에서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또 해외 건설 수주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실적에도 좀 직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번에 또 대우건설이 이달 들어서 바그다드에 수주를 했는데 이후에 이라크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증권사에서는요,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남부 지역의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변수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을 일단 보면 한화 그 건설을 자회사로 두는 한화가 가장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라크에 들어간 건설사는 한화가 한 80억 달러 규모로 신도시 건설 들어가 있고요. 뭐 진행률도 뭐 아직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GS랑 SK가 카르발라 정유 공장에 한 60억 달러 같이 짜고 들어가 있고요. 대우가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원유 플랜트,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바이르 유전 개발에 9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남부 쪽까지,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까지는 상당히 좀 거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뭐 이어질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제 만약에 급진 세력에 의해 정권이 교체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리스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좀 안정된다고 그러면 뭐 크게 피해를 보고 할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 진행률, 프로젝트 진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화건설이 34%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닙니다. 네. 지금 그림상으로는 잠깐만요. 그 정도도 안 돼. 10% 미만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정도요? 네네, 예. 13%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뭐 투자 심리에는 위축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증권가에서도 지급 불이행까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 맞으시죠? 아니요.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또 이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 이라크 사태는 건설 업종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수주 전체 프로젝트는 지금 나와 있는 거로 200억 달러 정도 내외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지금 계약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조 정도 되는데요. 진행률 자체가 지금 한 13%, 14%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 지역 이외고, 그럼 남부랑 북부랑, 그런데, 하지만 초기 단계라 실증이 영향이 적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시장 자체가 급부상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되고 그랬던 건데 좀 지금 사태가 악화되면 아무래도 그런 수주는 지금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분간. 그렇다면은 수주 영향도 있을 거고 기존 사업도 약간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확실히 건설 업종, 특히 해외 건설 부분이 강한 업종 회사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규 수주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던져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건설주를 두고 지금 증권가 시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증권가에서 이 건설주와 관련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라크 사태입니다. 역시 이라크 사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시장이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계속 이야기가 나온 대로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장담할 수 없다.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건설주를 둘러싼 환경과 또 투자 심리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관심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증권입니다. 역시 계속 거론을 해드리는 대로 이라크 사태가 전면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건설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이투자증권도 역시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업종 전망도 좀 보시면요. NH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건설주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선호주로는 삼성물산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IM투자증권입니다. 역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건설업종 턴어라운드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이라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좀 최선호주로 이제 거론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 실적 턴어라운드, 지금 증권사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아닌가요? 네, 건설 업황 전체는 좀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해외 발주 보면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 쇼크 때문에 이제 발주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이제 분간이 안 된 그 힘들어지는 국면에 아직까지 놓여 있다고 보고요. 다 정리됐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발주가 어떤 단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들은 아직까지는 투자들 사이에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지난 2월 달에 0.16%, 그다음에 3월에 0.28, 4월에 0.21에서 지난 5월에 0.07로 둔화되고 있고요. 그 서울특별시 1제곱미터당 시세는 2012년도 2분기에 499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1,650만 원대에서 올 2분기 현재는 474만 원으로 평당 한 1,500만 원대로 2년 사이에 이제 5%나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세 같은 경우도 257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아직은 좀 하락권입니다. 물론 이제 차트 보시면 최근 1년간의 흐름은 정책 효과로 인한 반등 나오면서 조금 좋았던 약간 바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제는 실제 수요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구간에 들어온 것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뭐 아주 큰 그림에서는 뭐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 또 집을 대하는 태도 변화, 그다음에 가계 부채나 경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건설 전체적으로는 투자 적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선호 종목은 조금 컨셉을 달리해서 삼성그룹 설비 증설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삼성물산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매해 한 20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겠고요. 에버랜드가 추가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같이 물산도 건설을 하게 되면서 아마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역시 개별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실적이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보수적으로 해서 목표 시총 14조 원까지는 매수 대응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황에 대한 좋은 의견보다는 일단 삼성그룹주에 대한 수혜를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건설 업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는 네. 계열사에 대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는 삼성물산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주택 업황 전체에 있어서는 허준식 해설위원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님도 같은 시각 아니세요?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작년에 그 건설주 어닝 쇼크, 그리고 건설주 한번 파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가격 하락을 겪었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은 역시 해외 저가 수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랬는데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상반기에 그거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 초기 국면에 지금 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현 경제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삼성물산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그 대부분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한번 GS건설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유상증자 완료됐고 핵심 자산 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 경영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양질의 해외 공사가 이제 지금 착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6월 25일 날 신주가 2천만 주 상장이 되지만 저희가 그 시점에서 수급이 약간 흔들릴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각은 조금 엇갈렸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좀 상황이 알 수가 있다라는 의견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전략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